여러분, 예,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이 신학과 3명이 알아서 커버해 줄 거라고. 제가 전태일을 얘기하지만 이 3명의 패널들이 잘 알아서 교회적으로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태일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네. 전태일은 이때를 시작으로 조합을 결성합니다. 노동조합이요. 노동운동을 경험했던 아버지의 영향과 공부를 좋아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배우며 세상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전태일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독서였어요.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을 실제로 쉬는 시간에는 항상 봤습니다.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책을 읽어요. 처음에 전태일과 같은 재단사 모임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사들은 먹고 살만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구나. 10%의 돈을 이윤이지만 그 10%라도 내가 9% 먹고 1%를 나머지 나눠주면 되잖아요. 재단사들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요. 단순히 취직이나 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생각한 다른 재단사들과 달리 전태일은 이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평화시장에 퍼지자 직장을 잃고 맙니다. 당시 전태일은 매우 힘들어요. 자신이 노동운동을 한 것에 후회는 없지만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전태일은 노동운동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동운동에 힘쓴 전태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노동청에서 한 기자와 만나는데요. 그 기자의 도움을 얻어 그간 준비한 자료에 힘입어 기사가 실립니다. 아까 오르카 씨가 말한 기자의 꿈이 이런 역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역할이죠. 네. 뛸 듯이 좋아한 전태일이었지만 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기사가 실렸지만 업주들은 똑같이 90%의 이윤을 챙기고요. 재단사들은 남은 돈을 가져갑니다. 시다의 월급이나 근무 상황 달라지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태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전태일의 요구사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쉬거든요. 한 달에 2번 쉬는 거를 4번으로 늘리고 하루 14시간 근무를 10시간으로 줄이고 시다의 임금이 4,000원이었어요. 3,000원, 4,000원. 이거를 6,000원, 7,000원으로 올리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예. 그것들 요구하신 거네요. 다른 자기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재단사의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다. 시다의 임금을. 예, 시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만 했습니다. 전태일의 요구는 배부른 요구가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요. 과연 전태일이 많은 것을 바란 걸까요? 전태일은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몇 명 죽어봐야 정신 차릴 텐데. 이때부터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이겠죠. 기사가 실려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바뀌는 게 없자 전태일은 노동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시위를 펼칩니다. 당시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근로기준법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겠죠. 전태일은 동료에게 성냥불을 자신의 옷에 붙여달라고 말합니다. 옷에 불이 붙자 전태일은 준비해둔 기름통을 자신의 몸에 들이붓고 광장에 뛰어들며 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내 죽음을 헛되이지 마라는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불에 타는 와중에도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있는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 불에 타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전태일은 이 불에 타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면서 내 죽음을 헛되이지 마라고 말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뭐라고 중얼거려요. 이후로 전태일은 의식을 잃었지만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요. 괜찮나요? 이 상태가 어떻냐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래요. 또 고통을 느끼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을 잃었지. 고통을 당연히 느끼는 상태고 얼굴이 다 없어졌어요. 얼굴 다 없어졌고 몸이 다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의식을 되찾아서 겨우겨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늘릴 수 있었어요. 살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도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또 돈이구나. 보태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전태일을 찾아온 기자들과 근로감독관은 멀리서 그를 구경할 뿐이었어요. 도와줄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끝내 전태일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전태일은 배고프다 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떠납니다. 단 한 번도 배부르게 먹은 적 없던 그의 생애는 23살이었어요. 이때 23살에 삶을 마감합니다. 전태일의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저는 전태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겼어요. 우선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재 노동 환경이 정말 무척이나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조항과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법령들은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삶을 사는데 나은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당시 전태일이 자신을 불태워 사회에 외치지 않았다면 낮은 곳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아직도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희생이 더욱 눈부셔 보이네요. 이외에도 전태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 재단사로 일할 당시에 전태일은 함께 일하는 시다나 보조들에게 굉장히 인간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재단사는 이 아래 직원이에요. 시다나 보조들이 아래 직원이고 내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대하고 최대한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은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자기 동생 같고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보조들이 전태일에게 얼마나 눈부신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전태일을 친오빠처럼 대하며 항상 기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고 어머니랑 동생 3명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그러면 전태일은 네. 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 분신자살을 하기 전에. 예. 그러면 그 전까지 그러면 전태일이 그 어떤 그런 네.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돈이 막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네, 그 당시에도 당일로 필요한 재단일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용직 일을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너가 왜 굳이 노동운동을 해서 멀쩡한 직업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다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용직 건설 현장 노동자가 정말 사회에서 안 좋은 시선이었어요.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잘 나가던 재단사였는데 네. 때려친 거니까. 예, 잘렸죠. 네, 잘린 예, 거니까. 잘려가지고 어디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계속 일을 못하고. 전태일이 그러면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거의 다 감당한 건가요? 예, 바로 아래에 남동생이 있긴 한데, 남동생도 미싱사나 미싱 보조로 일했어요. 자기 돈 벌기도 힘들었죠. 게다가 밑에 여동생 둘에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일을 하시긴 힘들었고, 또 집이 있었지만, 예, 상황이 좋지 않았죠. 전태일만 바라보는 상황이었죠, 모두가. 그러면 이제 정말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겠네요. 전태일 스스로도 되게 약간 네, 그 상황에서 네,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노동운동을 위해서 했는데 좋은데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그 생계를 못한다라는 그 어떤 네,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네. 이건 놓칠 수 없고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전태일. 사실 이 신념이잖아요. 이 신념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다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 이따가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이 신념이 이 정도로 굳건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전태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보조들이 굶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점심을 사줬거든요. 하지만 전태일 본인은 차비가 없어서 점심값이 없어서 왕복 4시간 거리를 걸어다니고 굶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전태일은 노동운동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보다 약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평생 전태일 본인도 약자였고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 그는 자신보다 약한 소녀들을 보며 투쟁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태일의 신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신의 몸이나 모든 걸 불태워서 희생한 그의 신념. 여러분들은 신념을 위해서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신지 잠깐 얘기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되게 어렵네요. 근데 신념. 예,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제 신념은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고 모두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라는 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전태일처럼 남을 위해서 살 수 없고 모두가 업주들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내가 행복한 길은 내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봐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 눈앞에 안개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안개는 자본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돈, 명예, 직업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안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기 원하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고민해보는 게 제 신념입니다. 저는 이 신념을 위해서 최저시급만 받고 살아도 돼요. 제가 교사가 되려는 이유도 이 이유고요. 그쵸. 신념에서 따른. 예, 저는 사실 교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지만 저는 뭐 공무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하는 거니까 최저시급 받고 뭐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자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혹시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고 계신 건지? 이게 되게 오해하시는 게 많은데요. 자본주의의 반대가 꼭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균형, 공자가 중용을 말했는데 우리가 도로 가기 위해서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한쪽 극단에 치우친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걷기 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서 걸으면은 과연 올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요? 걷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지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우리는 왼쪽, 오른쪽 균형을 맞춰서 내가 걷기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좋지 않다고 올바르다고 꼭 말할 수는 없고 공산주의도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모색하고 찾아 나가야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어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느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네,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네. 결국에는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중립을 말한 게 아니라요. 모두가 모색해봐야 된다 그러지. 저는 중립을 말한 적이 없어요. 중립이 아니라 중용,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저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말해야겠죠. 사람들한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가운데 서서 나 혼자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왼쪽에 있지 않아? 너무 오른쪽에 있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행복할까?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념 체제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결국엔 사람이 만든 거고 네.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독교적인 생각 갈 수밖에 없지만은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진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 네. 나라만이
정말로 완벽한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세계고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살다 보면은 참이 신념적인 면에서 예. 생각하는 바에서 가치관에서 치우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네. 때만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거고 이념적인 부분은 사람이 만든 거라서 언젠가는 바뀌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 신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제 각자 개개인만의 그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짐은 하지만 내가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제감정기나 그럴 때 예. 보면은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예.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한 정의예요. 그리고 분명히 옳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이 마땅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 예.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역사지만 개신교 역사 중에 일황에게 뭐라 그래야죠?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기독교 교단은 단 한 교단밖에 없어요. 네. 고신축 교단. 다른 교단들은 정말 부끄럽게 그냥 신사참배를 했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념은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그 상황이 당면했을 때 그 신념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당면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신념을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정말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신념을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 신념이 나의 삶과 나의 삶을 위협할 때 그 어떻게 나의 삶과 내 신념을 둘 중에 택하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또 욕할 수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되게 동감하는 이야기인 게 예.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신념이라기보다는 성향이죠, 성격이죠. 그러니까 예. 서로가 이제 서로가 분쟁 없이 싸움 예. 없이 다툼 없이 모든 세상이 서로가 진짜 행복하게 가기를 원하는 좀 그런 생각이 항상 있는데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위협과 이 어떤 그런 압박이 왔을 때 그 신념을 지켜내는 게 진짜 신념이구나를 네. 참 많이 왜냐면은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왔잖아요. 네. 정말 그곳에서는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실제인지 아닌지 정말로 시험 맞는 시험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가서 살면서 이제 정말로 가졌던 많은 생각들이 많이 깨졌고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서로가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장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네. 당장 내가 오늘 근무를 갔다 와서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막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한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림길 속에서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약간 한탄하게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신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제적인 그런 시험대에 오르기 전에는 조금 자기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좀 극한의 상황을 처해봐야 된다고 약간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하기 위해서 등산을 같이 가봐라. 이제 엄청 높은 산을 올라가 봐라. 여행 같이 가봐라 이런 예, 말이죠. 그렇죠. 이제 본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랑 조만간 등산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등산요? 예. 이렇게 연결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신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 자신은 어떻게 뭐든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걸린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질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행복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내일 이제 가시는 면접에서 가시는 기자에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그런 네, 기자 이유이시죠? 면접은 아닙니다. 기자가 아니면 뭐였죠?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예, 지금 잠깐 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오르카 씨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되면 얘기하죠 뭐. 되면 열태 씨 뭐 하시는 말씀? 저 할 말. 아, 예. 다음 네. 할 말이 좀 있어 보이셔가지고. 예, 이 정도로 오늘 교진언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1시간 40분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2시. 짧게 각자 소감 얘기해보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오르카 씨부터 소감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최근에 있었던 이주민 노동자의 죽음이 생각났습니다. 예. 물론 현재 한국의 대한민국 노동 상황이 전태일 열사가 일할 때보다 훨씬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뭐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매년 800명의 희생자가 나가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구의역 김군이랑 김용균 씨. 네,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이주민 노동자도 많이 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이러한 노동자들의 애환을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거는요,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도, 그리고 노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만족감을 주는, 임금을 또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도, 어느 정도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안위를 바라보지 않고 어쩌면 더 큰 정의와 공의로움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완전히 그것에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좀 많이 좀 충격적인 건, 내가 알고 있던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조금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예, 세르게이 씨는 잠깐 설명하자면 태극기 부대 집회도 참여하시고. 저는 뭐 이제 뭐 많이 자주 예. 이제 미국 국기여기 들고 한쪽에 대한 성적이 되시고요. 아까 오르카 씨가 네. 전두환 씨를 영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맞다고. 뿌듯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종종 이스라엘 깃발도 드신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종종 이스라엘 깃발도 드신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이스라엘 뭐요? 깃발이요. 이스라엘 기. 이스라엘은 안 듣는데? 아, 그렇군요. 예. 네. 뭐죠?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예, 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진짜 이 전태일 열사는 그러니까 이념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활동과 자신의 몸을 바친 게 아니라 진짜 네. 그냥 남을 향한 사랑이었구나. 네, 그게 좀 맞습니다.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근데 사람들은 사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주는 데 있어서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면 네. 사랑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네. 세상 살이고 저도 그게 나도 모르게 젖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전태일 열사를 보면서 진짜 남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내 어떤 이 가치를 이루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격체 자체로 보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렵죠. 우리가 네.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되게 감명 깊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열태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모두가 노동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두가 노동자인데 노동에 대한 가치와
노동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이러는 거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참으라 그러고 그런 상황들이 과연 옳은가? 만약에 내가 전태일이라면, 아니 전태일이 내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인가? 함께 싸워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태일의 신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을 좀 많이 반성하게 돼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과연 얼마나 열심히 나를 바쳐서 노력을 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좀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 전태일 이분이 결심을 한 게 19살, 20살 때부터 결심을 해서 23살에 사망한 거니까 제가 지금 28살인데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인데 좀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다 약간 생각이 깊어지는 예.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교진너몇은 마쳤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세르게이 씨가 준비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르게이 씨가 준비하시면 약간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할까요? 순서 세르게이 씨, 오르카 씨, 열태 씨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요. 네. 그럼 세르게이 씨의 역사 24부작 다음 달부터 불멸의 이순신. 예. 임진왜란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동기부터 단군 때부터 태초부터 하겠습니다. 태초부터요? 태초 어떻게 다루시려고? 40부작이 아니라 100부작인데. 예,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역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그 쏟아지길 바라면 참아왔던 고통이 너 지켜져 버림까지 너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쇠 우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눈물이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아름다운 서울 정계천 어느 공장 허리 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먼지로 찬 닭장 같은 곳에서 바쁘게 일하며 사는 아이들 개봉틀에 손가락 찔려 울고 있는 아이는 배우지 못해 배고픔을 처음에 졸리는 비벼 옆바퀴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공장에 갇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밤새 일하면 가슴에 쌓인 먼지로 인해 목에선 검은 피가 올라와 여길 봐 먼지에 참맛을 나는 아이들 길을 도외 손과 옷이 대부분 피에 물들 때 손에 묻은 옷깃에 묻은 현실에 묻은 피를 씻어낼 부주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법은 사라진 지 오래 먼지를 먹고 폐병이 들어 비참이 쫓겨날 때 여전히 부패한 이들은 술 마시며 숨통 트이는 닭장에서 버는 한두 달 봉급을 여자의 가슴에 꽂아주게 나의 영혼 물어다줄 평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그 쏟아지길 바라면 참아왔던 고통이 너 지켜져 버림까지 너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쇠 우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눈물이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피에 젖은 70년대 서울의 밤거리 무너지고 찢겨져 버린 민족의 얼룩진 피 일선으로 받은 나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모든 상황은 나의 눈으로 보고 판단 결단 살기 위해 허리를 조인 작업장 안에 고마는 너무나도 훌쩍 꺼버린 지금 우리네 아버지 무엇이 이들의 영혼을 분노하게 했는지 알 순 없지만 나는 그저 홀로 속상할 뿐이지 인간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의 요구 자식 부모 남편 이 길 버리고 죽음으로 맞서 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해
했던 바람 하지만 무자비한 기타 연행으로 사태를 수습한 나라에 대한 집단 비판 현실에 대한 혼란 으로 이어져 몸에 불지는 전태일의 추락 나는 말하는 늙은 지식인들이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들은 몸으로 실천했음을 나의 영웅으로 다줄 평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지켜져 버린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회오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그 머리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차례 7, 80년대에 빈곤한 내복만 살다 온 시대 그때의 저항과 투쟁 모든 게 나와 비례 할 순 없지만 길바닥에 자빠져 누운 시대가 돼가는 2000년대 마지막 고리를 잡고 억압된 모든 자유의 속박에 고리를 끊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는 예술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나 진짜 한국인